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살펴볼 자료는요. 물류 탄소 배출 측정 전문 기업이죠. 글렉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콜드체인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포장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친환경 혁신 방안들인데요. 특히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랑 라스트 마일 배송의 전기화, 이 두 가지가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주목하는 건 매년 진짜 수십억 개씩 버려지는 일회용 포장재 문제, 또 도심 배송이 환경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대안들이에요. 실용적인 대안이요? 네, 그 경제적 이점이랑 환경적 성과, 이건 동시에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포장재 혁신인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재사용 가능한 온도 제어 패키징. 이게 뭐 제약업계에서는 활용률이 기존 30%에서 70%까지 확 늘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진짜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전망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배경에는 역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요. 아, 비용이요? 네, 패키징 비용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죠. 50%면 정말 크네요. 그렇죠. 실제로 자료에 보면 한 제약회사는 2025년에 한 1억 8,820만 원 정도 절약할 걸로 예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와, 1억 8천. 네. 그리고 폐기물 80% 감소, 탄소 발자국 60% 감소. 이런 환경적인 효과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네네. 또 이제 초기 투자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덜어주는 렌탈 모델 같은 것도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아, 빌려 쓰는 방식은요? 맞습니다. 미국의 인벤시파이나 고투델리버리 같은 회사들 보면 스마트 온도 모니터링 기술이랑 결합해서 아예 탄소 중립 배송 네트워크 모델 이런 것까지 만들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재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기술까지 결합되는군요. 비용 절감이 그렇게 크다면 정말 사업적으로도 매력적이겠네요. 근데 꼭 재사용만 답일까요? 다른 대안 같은 건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재사용 외에도 요즘 주목받는 게 바로 100% 생분해성 단열재예요. 100% 생분해성이요? 네. 예를 들면 버려진 옷이나 플라스틱 병 이런 걸 재활용해서 만든 섬유 단열재도 있고요. 또 좀 신기한 건 농업 부산물에서 키운 버섯 균사체로 만든 단열재도 있어요. 버섯, 균사체요? 그 뿌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버섯 뿌리 부분 같은 걸로 만드는 건데 이게 한 30일 정도면 완전히 분해된다고 해요. 와, 30일 만에요? 네. 심지어는 해초로 만든 젤텍까지 나왔습니다. 해초 젤팩이라니. 진짜 상상도 못한 소재들이네요. 이런 자연 소재들은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버섯 균사체 같은 경우는 제품 모양에 딱 맞게 맞춤형으로 성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 원하는 모양대로? 네. 그리고 해초제 팩은 다 쓰고 나서 그냥 가정용 하수구에 버려도 안전하다는 거. 그게 또 매력적이죠. 오, 처리하기가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쿨박스 솔루션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종이 기반 단열재로 100% 길거리 재활용이 가능한 콜드체인 패키징을 개발해서 영국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해요. 종이 기반인데 재활용까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쓰던 스티로폼 있잖아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정말 속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그러네요. 포장재 얘기만 들어도 흥미로운데 운송수단 쪽도 변화가 있다고요? 조용한 혁명이라고까지 불리던데 전기 냉장 차량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전기 냉장차. 말 그대로 정말 조용합니다. 조용하다는 게 큰 장점이군요. 그렇죠. 소음 공해가 한 90% 줄어들고 당연히 배기가스도 전혀 없으니까요. 특히 야간에 도심 배송할 때 제약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아, 야간 배송이 가능해지는군요. 네. 대표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는 1000대 도입 계획을 밝혔고요. 1000대나요? 꽤 많네요. 네, 그리고 GS 리테일은 좀 더 나아가서 수소 냉장 트럭을 시험하고 있고 이마트는 전지 화물차에다가 이동식 냉장 유닛을 결합하는 방식 이런 것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들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혹시 더 작은 규모?
예를 들어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 배송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심 내 짧은 거리, 1km 이내 배송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가 굉장히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전기 자전거로도 콜드체인이 가능한가요? 네, 고성능 보냉 가방이랑 요즘 많이 쓰는 사물 인터넷 IoT 온도 센서, 이걸 같이 활용하면 온도 유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하. 실제로 유럽의 한 식품 배송 업체 사례를 보면요. 전기 자전거를 도입하고 나서 배송 시간이 30%나 단축됐고요. 운영비는 무려 60%나 절감했다고 해요. 운용비가 60%요? 와. 네. 게다가 고객 만족도는 95%에 달했다고 하고요. 부가적으로 교통체증이나 주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겠죠. 배송 시간 줄고 운영비 크게 절감되고 고객 만족도까지 높다니 이건 뭐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결국 보면 이런 재사용 스마트 패키징 그리고 친환경 전기 운송 수단 여기에 뭐 실시간 온도나 위치 추적, AI 기반 경로 최적화 같은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묶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요소들이 통합된 솔루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제품 손실률을 1% 미만으로 줄이고 탄소 배출은 70%까지 감소시키고 배송 효율은 40%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손실률 1% 미만, 탄소 70% 감축, 효율 40% 향상. 대단한 수치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개별 기술 하나하나 도입하는 걸 넘어서서 이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이런 접근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속 가능한 물류를 위한 혁신이 정말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재사용 포장재부터 바이오 소재, 전기 운송 수단,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 기술까지 이미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또 어떤 변화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정말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콜드체인의 미래는 이제 단순히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하게, 더 깨끗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는 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바랍니다.